네, 경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 이야기부터 하죠. 두산이 성남FC에 52억 원을 후원금을 냈고 그 대가로 병원 부재 용도 변경을 받았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수사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하면 별거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 무혐의가 됐던 사안인데 경찰이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소위 지위 복종 관계, 상하 관계라고 해서 이제 그랬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는 대등 관계, 수평적 관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수사를 보니까 경찰 관계자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자기들 독자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지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른 그런 수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리 수사입니다. 대리 수사다. 네, 경찰이 소위 윤석열 검찰의 대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격인데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경찰이 염원인 수사권 독립에 준하는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판단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뭐 미르재단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미르재단 출연금 그거하고 비교하던데,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 신동빈 회장이나 이분들 직접 만났죠. 예. 1대1로 만나가지고 뭐 부탁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미르재단이 출연금이 나왔는데 그저 삼성 그 무죄 났습니다. 예. 삼성 무죄 나고 롯데는 그 설립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죠. 설립 출연금 그것은 기소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 면세점 특혜 관련해서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그래서 비교할 성질이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최경영 앵커께서 후원금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후원금이 아니고 성남FC가 자체적으로 소위 두산건설,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주는 홍보비의 대가다. 홍보비다. 뭐 전광판이랄지. 홍보 사업비다. 전광판 같이. 뭐 한 스포츠 그 시민구단 같으면 얼마든지 홍보 수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변양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때 신정화 변양균 사건 있었을 때 변양균 그 장관도 그때 무죄가 났었죠. 그 비슷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제3자 뇌물공여죄. 아마 4차례. 사찰에 이제 들어간 건데 역시 그것이 뭐 사찰의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었냐 경제공동체였냐 성남FC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남FC는 기본적으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익법인 중에서 특히 성남시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사찰 사례 그것은 사찰은 공공이 아니잖아요. 또 미르재단이나 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도 다 민간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FC는 성남시의 예산, 즉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원금으로 표시한 게 아니고 사업비다, 홍보 사업비다. 그래서 성남FC가 그만큼 사업 성과를 가져가면 성남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뇌물로 엮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옥 신축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뭐 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대가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의미의 그 지금 이제 공문에는 표현이 후원, 지원 아마 뭐 정확하게는 제가 그 공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후원, 지원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산 쪽에서는 자신들의 20년 수건이거든요. 병원 부지인데 그동안에 병원도 짓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골치 아픈 땅이 되고 그것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남시로부터 20억 상당의 이행 강제금도 맞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두산 쪽에서는 제발 이거 용도 변경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이 단순한 후원금 같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다. 즉 성남FC라는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두산을 홍보해주고 받는 대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문이 이 사건의 소위 부정한 정탁과 뇌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사건, 뭐 뇌물이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 이 대표 사당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금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민생 국회 이것이 좀 겹쳐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간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대표 본인 걱정이나 좀 하세요. 무슨 어디다 사당을 예. 들이대고 지금 박범계가 그러면 예. 이 저 대책위원장 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 저 이해관입니까? 그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본인 책임을 전혀 못 느끼는 참 저 양반 그분 참 두꺼워요. 제가 오랜 저 의정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남의 당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국정 뭐 농단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도 뵙고 왔지만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여야가 협치해서 이 민생 위기, 경제 위기 또 남북 간의 안보 위기를 극복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남당 그렇게 걱정이나 하고 본인 걱정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뵀을 때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뭐 자연과 일체가 되신 이제 도인처럼 되신 분이고 뭐 이 나무를 설명하고 풀을 설명하고 꽃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뭐 토리도 있고 마루도 있고 찡찡이는 살짝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이 구릿빛 얼굴에 예전에 좀 푸석푸석 하시던 모습은 없어지셔서 건강이 회복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국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말씀하시기가 힘드시군요. 메밀꽃 아셔요? 메밀꽃? 예. 메밀꽃. 저는 그렇게 조그만 꽃인 줄 몰랐는데 그 메밀꽃이 그렇게 이제 그 코스모스 밭에 그쪽에도 메밀꽃이 피는 있더라고요. 근데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절반을 쪼아 먹는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 작은 게 아주 슬프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국정과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사실은 아까 관련해서 그런 어떤 혹시 서로 간에 간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셨었어요. 민생은 당대표가 정치 탄압은 대책위 중심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관련된 사건은 책임지고 맡겠다. 그리고 민생은 이제 민주당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당대표가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대체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거의 당대표 되실 게 분명한데 당대표가 되시면 본인 사건의 변호를 직접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대책기구에 이제 장이 됐는데요. 또 의총에서도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 앞에 두고서 제가 민생에 책임지십시오.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저희 대책기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라든지 또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탈탈 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사와 감사의 그런 남용 그것도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말고 뭐 변호사비 대납이랄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쪽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게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엮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게 되면 장담할 수 없죠.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은 세상에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그 고인 대신 그분을 아냐 모르냐가 공선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열거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뭐 재산관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예. 그런데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으로 좀 포함되는 거 보고서 기함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재판할 때 잘못하면 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은 법조문이에요. 예.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구성 요건이라는 법조문조차도 제대로 받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될 정도의 저는 조악한 기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거부할 가능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99.9%인데 정치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쇼가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의원은 민심의 향배에 결국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응천 의원 말이 맞죠. 예.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법사위가 열리면 조석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조정훈 의원 말씀하신 거죠? 예, 조정훈 의원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조응천 의원은 잘했다. 예.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조정훈 의원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제가 그러나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사위원이니까. 예, 그 과거에 그 수사권 조정 때 패스트트랙 2019년도 그때도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슬로우트랙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슬로우트랙에 민주당이 그렇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께서 공감하고 국민께서 어떤 분노의 임계점을 지나면 그것은 자연스레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실이 지금 제대로 안 밝혀졌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진실이 안 밝혀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실의 80% 90%가 지금 밝혀졌다. 안 밝혀졌는데 안 밝혀졌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알죠. 알고 있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거기도 100% 전원일치 검사들이 다 이거는 당연히 무혐의입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있을 때 당연히 친문 검사들이 다 기소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기소하느냐. 뭐 친문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검사는 다 검사입니다. 검사는 동일체로 윤석열 총장한테 충성을 했던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네. 주요 요직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선 국면이 맞이됐고 대선 국면에 가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린 걸로 봐야지 그렇게 물론 몇몇 그 수사를 주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뭐 들려오는 얘기는 무혐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이노선트하다, 즉 무고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